이하려면 아까 예술적인 어떤 그런 얘기하셨는데 내용 자체는 정치적인 표현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비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게 되셨던, 그러니까 설렁탕 두 숟가락밖에 못 드셨지만 그런 의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정치를? 네, 왜 정치적인 그런? 제가 이제 외국을 한 10여 년 전에 나가서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객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괜찮은 나라예요. 제법 괜찮은 나라예요. 전반적으로 가. 네. 뭐 랭킹 안에 들걸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라는 거는 정말 예뻐요. 미국 사람들도 물론 정치 젊은 친구들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뭐 어느 나라나 다르게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왜냐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한끗발 차이고 뭐 이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100원 떼먹을래 900원 떼먹을래 뭐 이런 차이니까. 우리는 뭐 엄청 차이가 나요. 진보라고 믿는 쪽과 보수라고 믿는 쪽에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악달분이 쓰고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반이라고 보수 꼴통이 반이고 종북주의자라고 반이고 그 걔네들 기준에서 이렇게. 근데 이 대한민국이 가진 이 정치의 한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지역적 지역 문제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굳이 쌍벽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제가 무슨 굉장한 공명심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한 단계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치, 이 타락한 정치를 박살을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정치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우리 뭐 작업하면 작업하는 거 그것밖에 없죠. 우리한테 가진 권력은 뭐예요? B라고. 근데 정치가 가진 권력, 이 타락한 권력을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그걸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야 돼 우리한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같은 이런 거는 아니에요. 박 선생님 뭐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 말씀하신 데 손 안 드시죠? 네. 오늘의 제목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윤철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잠깐 나왔었는데 경찰이 지금 완전히 독이 올랐달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정말 뚜껑이 열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보면 원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번에 북한으로 뿌리는 전단지에 대해서 이건 그냥 표현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어요. 네,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일간지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해가지고 이런 빌딩 옥상에서 살포를 하면 건정을 침입이고 노상에서 뿌리면은 그거를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각계 경찰이 이거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지 하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걸 다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보면 굉장히 무리한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그러니까 부인이 하시는 출판사를 막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가가지고 막 체증을 한다든가, 인쇄소, 우체국 막 이런 데를 막 뒤지고 하는 그 절차상에 굉장한 어떤 무리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테러를 예방하는 거.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윤철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경찰 당국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통진당 지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체시켜 놓고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아마도 이것을 전국 단위에서 암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서 이것이 전국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은 그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들끼리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윤철면님도 지금 밝히셨듯이 지금 뭐 노동당 당원이다라는 감정을 밝히셨는데, 예, 저 반갑습니다. 저도 노동당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헛다리를 짚고서 자신들이 굉장히 오버액션하는 거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바짝 지금 저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국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하 작가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해 오신 분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어떤 서울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있어 왔는데, 사실 이하 작가님 작품도 뭐 춘천이라든가 막 이런 데에서 다른 분이 그거를 이제 뽑아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대구, 부산, 또 원래 그 박성수님 계시는 뭐 군산 이쪽에서 이제 쭉 하고 있고, 또 택배를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물류와 통신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그 경찰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경찰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굉장히 무리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판까지 갔을 적에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처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전단지를 책에 반열에 올렸다가 그것이 뭐 7장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출판물은 빼고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친고죄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고 이 사람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는데, 이제 이렇게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노리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냥 겁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쫄아라 라는 것으로서의 겁박이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귀찮게 하겠다. 그러니까 겁은 안 먹을지 몰라도 귀찮긴 할 거 아니냐. 사람이 이상 계속 몰아가라 라고 하면 이 세월의 지정을 주고 귀찮게 만들겠다라는 그 두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법적 대응, 법으로는 계속 끌고 가서 결국 무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심리적인 타격, 겁을 준다, 또는 일상에서의 어떤 불편함, 귀찮게 만들겠다. 일상의 불편함을 임금 노예들을 잘 다루는 방법. 그렇죠. 네, 이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이것이 어떻게 계속 자신을 이렇게 기죽지 않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이것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에 어떤 그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연대를 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지지를 해야 되고 여론 형성에 도움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쪽 진영에서의 대응이라는 건 결국 그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 듣다가 딱 짚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건조물 침입해서 옥상을 해갖고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지문 찍으러 갔는데 끝나고 지문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뭐랬냐면 이거 대법까지 가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조사관님이 무식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해봐야 알죠? 근데 귀찮죠. 아니, 정말 귀찮은데 이게 저 조사관이라고 정권 맡기면 이건 훈장이 될 겁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임금 노예 뭐 이런 거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 뭐 서민분들하고 뭐 이래 하나 열 확 맞추면은 그래 이거이지 씨발 걸리버리거든요. 딱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 임금 노예 아닌 사람이 세 사람짝이잖아요.
공교롭게 그 세 사람은 전화 뿌리고 별빛이지를 다 해. 잡아가는 것만 해도. 네. 근데 밧줄 걸린 사람, 처자식 걸린 사람들은 5대.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뭔가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 전화도 네. 만들 줄 모르고 얘기하고 제가 간지 좀 너무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일일이 알아본 속에서 내일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는 적도 있어요. 형님 싱글하려면 원하는 겁니다. 말 안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임금 노예이나요? 당신이 이 직장을 과감하게 틀고 딴 데 가서 굶더라도 뭘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당신이냐라고 스스로 물어봐요. 아, 변호사 때치고 그거 방법도 좀 하고 근데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러면 노예예요. 네, 이런 얘기 해봤자 짜린다니까. 일단 약간 자유로,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들 수 있는 용기, 그런 것,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되면 제가 그러면 기회를 드려서 말씀하실까요? 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노동당 사모인데 아이고! 네, 조선노동당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일련의 현상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정치에서 가진 어떤 독특한 캐릭터, 이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뭐랄까 호가 되게 뚜렷한 분이죠.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거의 신처럼 보시죠. 3분의 1 정도는 맹목적으로 증오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데 좀 제 고민은 이 관망파들은 이런 표현의 자유 이슈라든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에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요. 이분들이 반응하는 거는 뭐 정윤회 게이트라든지 뭐 성완종 게이트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반응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로 정치 문제가 환원되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경우는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호 문제를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번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좀 그런 걸 자처했다. 이를테면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설명이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책임 담당자가 나와서 대통령께 사과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은 유가족들이 이제 KBS 사상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상이 안 나오다가 청와대로 진격을 해야 사상이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감싸고 도는 이제 모양을 세고 국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지금 모든 권력기관의 목표가 된 듯한 책임을 안 지려면 대통령이 오게 됐는가. 제가 보기에 이분의 목적은 어릴 때 살던 집으로 귀환하는 거 그 자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경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 왜 통합진보당이냐면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비난의 목소리는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증오하는 그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3분의 1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3분의 1의 건강한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엮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현 정부도 어쨌든 87년 전체 5년 단임제로 이제 연임 못 하실 테니까 그럼 그 후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 권력기관의 그 사유화가 가능한 현재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송만 거는 것만으로 이제 괴롭히는 가능한 이런 제도를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그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뭐 이렇게 정부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한 후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좀 늦어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유 형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생겼는데 공무원들이나 이 자기 스스로가 이 대통령의 심기고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신기 경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나가고 민감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무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응 요령을 한번 봐요. 아마 다른 언론도 캐치 못했을 거예요. VIP. 정부를 비난, 희화화하는 우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응 요령의 부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경 쓰는 건지 이걸 우리 VIP를 희화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화가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그런 문화가 엄청 내리꽂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시계는 2015년인데 마치 1970년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때 마치 전단지가 막 피해지고 뭐 이런 80년대, 70년대 돌아간 듯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되고 정말 흑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빵빵 터지고 국정원 개선에 개입하고 거의 뭐 70년대, 80년대 넘어 돌아간 듯한 그러니까 그렇게 개처럼 꼬리 흔드는 공무집행에는 개사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는 사람들과 우리 교수님을 모시는 사람과의 한판 승부. 네. 한번 깔아줘. 자, 일단은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질문 좀 던지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실 때 한마디 하시면 돌아갈까요? 어떨까요? 우리 또 대부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지. 네.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한두 가지 가치만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박근혜가 전쟁에 이러면 아마 그 사람들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전쟁에 대통령이 그러면 미치면 우리 지금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그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전에 여기 박정희 시대 때 전쟁에 다 전쟁 준비하고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딱 하나 가치밖에 없는 사람들. 새마을 운동을 네, 잘 살아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꽤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분 내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5분 정도 준비해서 좀 압축해서 1분 정도 내로 한 마디씩 오늘 있었던 얘기 평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못 하셨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걸 해주셔도 좋고 1분 내로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해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이번에 반대로 볼까요? 네. 예, 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에 삼고 있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87년 그 현재 이 노태우 정권 때부터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것은 대중문화 안에서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마인드는 80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 속에 남아있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긴급조치 하에서에 있었던 분명이고 그것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이죠. 한때 정부에서 지금 적용하고 싶어하는 죄목은 결국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바람에 지금 저와 같은 촌스러운 이상한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지금 뭐 종편까지 포함해서 아주 엄청난 공중파 플러스 종편의 그런 어떤 언론 탄압 그리고 인터넷 그 환경 자체도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혼탁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전단지의 방식 혹은 대자보의 방식 이런 식의 오프라인 적인 걸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되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단지 원래 모든 벽보는 붙였다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본 사람 자체는 얼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다시 찍어서 이미지가 돌아다니고 이것이 또 사건이 되고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어떤 투쟁의 방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실은 다 별 볼일 없고 여지껏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런 전단지를 사서 전단지를 찍어서 퍼임으로써 내가 그 자체가 예술인이 되고 그 자체가 언론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들이 원하는 방식의 겁박을 당하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귀찮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귀찮지 않아. 나는 드디어 알았어. 나는 예술인이야. 난 언론인이야. 나는 새로운 존재로 나는 자가 발전했어. 라고
정치가 꿋꿋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들끼리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계속 이 이슈를 점점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전두환 그린 게 있어요. 29만 원짜리 수다를 그리는 거. 근데 그 얘기를 기대가지고 전두환하면 그게 제목이 생각나면 그러니까는 그 글이 이미지가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무서운 힘이거든요. 우리는 예술가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이 바보 같은 세상에 좀 엿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볼까요? 가끔은 이제 좀 앵소적으로 보면은 좀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시기 때문이고요. 좀 심하게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희화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지대 보고 자기 놀린 거라는 것도 모르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인드가 구시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이게 뒤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독재자의 심성을 가졌다는 것과 실제로 독재를 해한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부터 굉장히 검찰을 활용한 정치를 했었고 이제는 그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적 데이트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독재자의 심성을 가졌고 검경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유신세로 돌아갔다거나 80년대 돌아갔다거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재사회화하고 제도를 또 어떻게 좀 더 좋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사회화 좋은 단어 굉장히 힘들겠지만 예, 지금 그 세기의 명절 동굴의 유망 세기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수사 당국이 이 전단지 공안 탄압으로 계속 지금 시민들을 겁박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4일자로 해가지고 일산에 조성문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전단지 뿌리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이제 우리도 같이 공격하자, 당하는 만큼 공격하자 해가지고 4월 10일자로 일산경찰서 특별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단지 이제 뿌리면서 또 계산으로 이제 같이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계산으로 살포권을 위임받으셨던 이 조성원 씨가 이렇게 뿌리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신의 몸에 뿌리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 신발에도 막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압수수색으로 우리 터는 경찰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장식하고 싶었어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굳이 해봐야 뭐하겠노? 무슨 말로 쳤다 그래봐야 미는 건데요. 어쨌든 어저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회국에 그냥 신경을 막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때 못 죽은 게 뭐 이런 생각, 빚, 부채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문장력도 약하고 이렇게 그것도 약해요. 제가 까필이 오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늘 외우려고 나한테 못 외웠어요. 대가리라고. 다 같이 거기서 경건한 마음으로 둥글레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투쟁에 임하옵시오. 그리고 있네. 일부 넣어서 그만할 뜻이 군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이루어진 같이 전국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언론이 뒤져버려 우리가 국민에게 전단을 뿌려 현실을 알린 것을 대역죄로 취급해 과도한 출석 요구와 벌금 경범죄 과태료의 탄압에도 다만 삐뚤어지지 마옵시길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광이 근굴레야 교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나이다. 이건 편집하지 말아도 돼요? 경북지세 중요한 부분이네. 부산신도 철맨. 저 삐뚤어진다는 이거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부신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볍게 우습고 봤으면 당연한 민주주의 법 21조 1항을 만약에 그딴 식으로 끝까지 간다면 이 죽어가고 내가 부채식 그 사람 아마 나 말고 그런 생각을 많이 거든요. 그렇죠. 끝장으로 싸움을 합니다. 이게 막 불러 싸지는 거 막 피도 싸다. 네. 잘 보십시오.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 고대 중국 사자성어, 중구난방. 이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걸 안 좋게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원래 사실은 민중의 입을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무리의 무리 중자 있고 막기 어렵다. 난방. 이 서로 어떻게 된 거냐면 굉장히 고압적인 왕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신하들을 다 6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 남은 충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중구난방입니다. 무리의 입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충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포괄적인 공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성과 신하들이 기울고 나서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신하와 백성들이 어울려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이게 공황입니다. 왕이 없이 다 잘 평화롭게 어울려지는 공화주의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중구난방과 공화는 통하고요. 공화는 중구난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리의 입을 지나치게 막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언젠가 이것이 역으로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몸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고요. 오늘 이분들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네. 중구난방의 진리 다시 한번 또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공개 토론이니까 예. 제가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시다타파라고 해요. 예.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전단지 삐라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에게는 사실 유신의 공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삐라 이름 말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많은 이 긍정적인 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전단지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만 많은 그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이 저는 더 떠받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박근혜 씨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네들도 존립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부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면 많은 좀 대중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전단지나 이 삐라에 대한 사실상 우리가 어려서부터 군사정부나 이런 거에 대한 북한이 먼저 빨갱이가 떠오르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어떻게 좀 해소하는 게 좀 그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뿌렸던 그 전단지랑 일반 시민들이 요즘 뿌리는 거랑은 많은 어르신들이 감히 이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대통령한테 이래?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건지. 사실 저도 뭐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안 또는 좀 발전된 모습은 없을까? 네. 마이크 잡으셨던 게 말씀하시려고 많이. 네, 책 소개는 한번 작가님 갖고 계신 퍼포먼스 다른 색다른 있어요. 며칠 있으면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게 삐라 전단지라는 형태가 이렇게 익숙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떤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것은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계속 해야죠. 그 세련된 형태는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단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작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그렇죠. 안 하려고 못하는데 이런. 그러니까는 저기 이렇게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 그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욕심내서 전단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그렇게 욕심낸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탁구공 10개를 딱 던진다고 그 10개 다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던지면 하나 잡을 수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 조잡한 이런 것들 있긴 있어요. 자극적이고. 제 얘기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지금 뭐, 심지어는, 한 5%짜리로,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적어놓고, 저에 대해서 감상이 되겠어요. 여기 제 이름은 빠졌어요. 줄서리 들려가지고. 아이,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판까지 지금 전단지가 나왔거든요. 조금씩 이제 글씨 바꾼 것까지 합쳐가지고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민들 이제 반응 보면서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일이 이제 어디 집이나 이렇게 가서 우편함에 꽂거나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 또 상가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거 하나 보세요 하면서 나눠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이제 선량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그런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개발해야 할 부분이죠. 저는 강력하게 그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루 3번씩 주기도문을 하루 3번씩 꼬여오십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있는 3분의 1 구상파들에게 표현의 자유 이슈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2층의 사람들에게 그 현정의 문제를 설득할 때는 좀 이게 어떤 다른 이슈가 앞에 내세울 수도 있겠고 이게 어떤 층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돼야 되는 부분이겠고 오히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태리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랄까 이런 어떤 시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제가 예비군 7년 차인데 예비군 커리큘럼 아직도 똑같거든요. 이게 아직도 월남의 패망과 그로 인한 위기의식 그리고 그렇게 60년대 산업화 얘기하다가 그냥 한류 열풍을 건너뛰어버려요. 중간에 생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중기적으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질문하신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에서 전단지에 대해서 원래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이걸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의 원래 고착화되어 있는 레드 컴플렉스는 오히려 이런 것을 굉장히 그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이런 전단지를 많이 봄으로써 깨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감히 대통령을 욕해? 라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경국지세 같은 거를 보고서 아 우리 공주님은 예쁘게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광고 전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 상업적으로 뿌려지는 뭐 하이마트 뭐 등등 이게 뛰어가지고 오는 수많은 전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광고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의미를 약화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 같은 거를 이런 전단지의 형태로 뿌리는 것도 가능하구나. 과거에 B라는 이렇게 가까운 부부대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전단지라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차에 이렇게 가면 꽂혀 있는 그 수많은 명함판에 헐벗은 여자 사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크기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 스티커의 형태로든 뭐의 형태로든 굉장히 여러 가지 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앞으로 점점 더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것을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은 어떤 레드 컴플렉스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차차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깊숙이 찔러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차차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돼요.
아니 저기 뭐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을 위해서 눈에 테이프 칠해서 못 알아보게 이렇게 만들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현장에 뭐 부자 많이 나왔잖아요. 그가 항의하는 사람 정말 어렵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작가님 작품이 워낙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예쁘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 거냐 막 발랄하고 기분 좋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로 또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경국지색의 기모노 네. 죽음 때문에 저는 막 엄청 따졌어요. 진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지금 여성 비하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이주의 왜 하필 기모노냐. 그래서 이게 진보라고 자칭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좀 억수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제가 선택한 건 정말 타고난 선택이었다. 왜냐, 가보니까요. 그 이하 작가님 전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전단지를 사전에 그 전에 많이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뉴스가 안 쳐졌어요. 근데 경국지세를 딱 던지니까 지금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통일당 이 해산 이후 그 내용하고 맞물리고 하여튼 저거 하여튼 부산에 그 이상한 그 이건 안 했어요. 새누리 살짝 맛이 갔는데 거기서 막 씹으니까 같이 씹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보수 언론들이 이거 씹어야 되는 것 같다는 눈치를 읽었느라 동시에 다 틀렸는데 전부 다 나왔다는 거예요. TV조선에까지. 그 자체가 뭐냐면 저게 빈틈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진보 쪽에서 씹기 시작하니까 비판적 지점을 보니까 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충수에 스스로 발에 걸려 자빠지는 자충이랬다. 일단 뭐 전단 살포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반감이나 논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그런 건 있는 게 민주주의겠죠. 어느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살포를 했을 때라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표현했을 때 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만약에 이제 행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아니 고민하는 겁니다. 그 5만원짜리 경국제라 생각하고 그냥 하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다 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얼마나 전단지가 발전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좀 토론하시고 토크하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다 같이 그냥 저희 박수 치면서 마무리 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